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예, 옆에는 여의도 신호등 우리 김태현 변호사 나와 계시고.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4.7 재보궐선거 이야기 해야 될 텐데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격차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한 18%포인트 넘게 났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질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요. 근데 격차가 이렇게 날 거는 예상 못했죠.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한 자리냐 아니냐, 결국은 한 자리대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좀 그렇게 봤던 것 같고.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근데 18%면은 저는 20% 넘길 줄 알았거든요. 20% 넘길 줄 알았다. 네, 왜냐하면 마지막 여론조사를 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내부 자료, 여연이라고 여의도 연구원 자료에서도 20% 넘어가는 걸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자료 본 건 아닌데 전원으로 하면. 근데 왜냐하면 막판으로 갈수록 조직도 결집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네거티브도 심하고 하긴 했지만 대세를 돌리기는 좀 힘들었고 전혀 여론조사가 주는 추세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 여론조사 정도 그대로만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프로는 마지막에 좀 줄었죠. 예, 그 마지막에 그래도 2, 3% 정도 한 20% 기준으로 하면 2, 3% 줄은 건 그래도 오세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나름대로 민주당의 강력한 조직이 좀 동원하면 어느 정도 4, 5% 정도는 가져올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대세에는 지장이 없죠. 18%면 그건 22%건 그렇죠. 네. 근데 또 자치구별로 보면 네. 서초, 강남, 송파가 굉장히 좀 투표율이 높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금천구, 중랑구, 강북구처럼 낮았죠. 낮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빈부격차가 좀 심한 지역구들이란 말입니다. 자치구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민주당의 정통적 지지층들 중에서 일부는 아예 투표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2018년 지방선거 있죠.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사실 그런 점들이 있었죠. 네. 국민의힘의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전통적 네. 지지층들이 아이고 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지는 거 하고 그렇죠.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페인을 어떻게 분석한지 모르겠는데 페인을 분석하는데 우리 전통적 지지층이 안 왔어. 이거를 제1번 페인 놓잖아요. 내년 대선 또 져요. 맞습니다. 투표할 이유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졌다고 강남 생각하세요? 서초 이분들은 투표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재산세, 종부세, 이거 좀 낮춰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재개발, 특히 재건축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지금 말하는 이제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들은 투표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주당은 그동안 밀어줘서 내 삶이 바뀌었나, 아니 우리한테 도움이 됐나, 이거에 대해서 큰 이제 어찌 보면 실망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내가 투표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예. 선거 저도 사실은 당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조직 선거, 지인 찾기 이런 선거를 이기기 쉽지 않아요. 뒤집기가 결국은 큰 프레임, 큰 틀. 우리가 공중전 얘기도 하지만 공중전도 중요하지만 공중전을 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거든요. 예. 비행기에서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려 해도 폭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폭탄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상전을 위주로 하자, 결국은 지인 찾기 하고 조직 동원하자 그러는데 저는 그거 자체도 일단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예. 그 다음에 공중전을 하려고 해도 할 만한 어떤 무기가 없다라는 게 정책이든 공약이든. 그렇죠. 예. 네. 이걸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선거는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2016 총선부터 지금 4년째 모든 전국단 선거를 이겼는데 이제 사실 질 때도 한 번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 문제는 표차와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예. 과정 중에 민주당에서 안 좋았던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동시다발적으로. 맞습니다. 청와대, 예. 청와대, 정부면 정부, 당이면 당, 그죠? 그리고 결과도 보면 단순히 서울시장을 넘겨줬다가 문제가 아니라 표차가 18%. 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치구 다 졌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총선이었다고 하면 서울을 국민의힘이 전 지역 석권했다는 거라고요. 그렇죠. 후보들 개인기 좀 빼면. 예. 이건 어떻게 보면 MB 바람이 불었을 때 2008년 총선이라나 아니면 그때 언제죠?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때 있었던 지방선거 오세훈 시장 당선 맞아요. 그때부터 더 안 좋은 결과거든요. 2005년인가? 그렇죠. 2005년이나 2005년 지방선거인가 2006년이겠다. 2006년. 네. 2006년 지방선거나 2008년 총선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라고요. 숫자가 보면. 예.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제대로 아셔야 될 건데
냉정해 보시자고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또 강남 3구랑 용산 빼는 거 다 졌죠. 네. 서울 지역 국민의힘이랑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랑 이름 하도 바꿔가지고 미래통합당이랑 민주당 표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표차는 한 10% 정도. 10% 아니에요. 7%예요. 제가 네. 아. 7%밖에 안 졌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다 2, 3%씩 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전 지역을 넘겨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18%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상하지 않은 선거였거든요. 그걸 왜 그렇더라고요. 그러냐면 예. 왜 그럼 보세요. 예. 지금 이번에 터졌던 가장 큰 이슈 부동산 이슈. 예. 부동산 작년에도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으로 대표되는 위선과 불공정. 예. 작년에도 있어. 작년에 더 뜨거웠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총선 4월 총선 전에 12월에도 야당에 해볼만 한데라는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정부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김영호 공관위원장입니다. 아. 수많은 똥볼을 찾죠. 그러니 플레이어가 완전히 다르네. 완전 다르죠. 네. 그러니 당시에는 부동산이건 불공정 공정이건 중도층이나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재인 정부에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외부에서 코로나, 적진에서 황교안, 김영호 투톱 이 똥볼, 예? 그냥 뭐 꼴대도 뭐 하늘로 차는 거야 막. 예. 예? 이것 때문에 이겨버린 거거든요. 거기에 취한 거죠. 착시 효과. 그래서 180억을 가지고 야 민심이 우리를 택했어라고 1년 동안 자만한 거예요. 그 문제를 고칠 생각을 안 민주당도 하고. 자기들의 과오는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작년에 네. 코로나랑 야당의 똥볼 때문에 이긴 건데 무슨 부동산 180이잖아. 조국 180이잖아. 뭐 해야 되지? 검찰 개혁, 조국 수호 1년 이거 하다 보낸 거예요. 그래 지금 그대로 맞은 거지. 지금은 정확한 근데 지적인 게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도 네. 이제 지난번 총선 때요. 만약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찍 들어왔으면 그럼요. 아마 팽팽하게 갔을 거예요. 근데 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 공천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못했어요. 공천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선거만 와서 해달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번은 모든 과정에 관여했죠. 그러니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뭐 불공정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미래통합당이라 하려고 그러네. 국민의힘이 약간 중도로 일단 포지션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로 보이게 또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죠.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예. 뭐 광주 차지한 것도 있고 뭐 기본소득도 정강에 놓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계속 튀어나왔는데 이번에 된 후보들이 보면은 아주 그러니까 뭐 보수적인 이미지보다는 약간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던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게 예. 결국 어찌 보면 먹힌 거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은 사실은 그 정도의 어떤 변화나 혁신이나 이걸 만들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략, 결국 중도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항상 그 얘기해요. 선거, 특히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도 쪽으로 가야 된다.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오세훈 후보가 딱 부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경원 후보하고 경선할 때도 여론조사에 이긴 게, 그래서 이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 후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안철수를 깎아내리면서, 어쨌든 좀 지지율을 얻은 건데 예. 결국은 물론 그 전에도 부동산 문제도 있고 불공정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LH 문제가 트리거 역할을 한 건 맞고 그 어쨌든 덕을 좀 본 건 맞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 방송에 최경영의 최강 시사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방송사 방송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이 나와서 5% 포인트 차로 질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저는 17%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근접했죠. 근데 청년 세대랄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못 듣고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최고위원이 5% 포인트 차로 질 줄 알았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그리고 언론 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5% 포인트 이야기, 그다음에 언론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저도 뭐 언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댈 수는 있지만 선거 지고 난 다음에 다음날 그 최고위원이 나와서 그렇게 정확히 맞추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여론을 읽지도 못한 상황에서 언론을 탓해버리면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민심을 제대로 보고 있나 반성을이나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갖고 있나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정확한 지적인가요? 예. 아침에 저 기사 보고 깜짝 놀란 게 예. 국내임 초선 56명이 회신 기자회견을 한대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때문에 이긴 거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가면 안 되고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부를 뽑아도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40대나 이런 사람들을 지도부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민주당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지도부를 다시 만들고 쇄신해야 된다. 이번에 참패했지만 우리가 다음에 내년에 어쨌든 이기려면은 바꿔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먼저 국민의힘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고 국민의힘이 확실히 변했다. 여기 보면 영남당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과거로 회귀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확실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효과라고 보는데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고 우리가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딱 선거 이겼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이제 정신 차려라. 민주당이 이제 심판 받았다. 니들이 이러니까 심판 받은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당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구나. 내년 대선도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선거다라고 봐요.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게다가 세대별 투표에서도 보면 그렇죠. 40대를 빼면 전부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40대 남자랑 성별까지는 20대 여자 빼고. 그렇죠. 전 연령, 전 형들. 예. 이 20대 여자에 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제가 아주 통찰이 깊은 KBS 문화부 기자인데 송영국 기자의 페이스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분석을 해놨냐면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 제3후보를 15.1% 했는데 이게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는 70%가 넘죠. 유독 제3후보를 지지하는 곳이 20대 남성은 거의 2%밖에 안 되고 20대 여성만 15%가 넘어요. 이거는 어느 연령대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이게 이제 허경영 후보를 지지한 거는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20대 여성이면 네, 그렇다면 이게 20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별 차이에 관한 어떤 그 감수성 이걸 지금 여도 야도 읽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죠. 그 공감대, 민생 플러스 어떤 불안감, 여성으로서의 불안감도 또 분명히 있는 것이고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추행 사건으로 그렇죠. 말미암은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20대 2030이 다 돌아섰다 그러지만 사실 20대에 보면 여성은 민주당 지지였고 남성은 사실은 약간 국민의힘 지지가 많았어요. 그 전에도 보면. 근데 남성은 이번 압도적으로 70% 이상 이제 국민의힘 지지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성들이 사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바로 이제 국민의힘 넘어간 건 아니고 그 중간지대 아마 누구를 찍겠으면 대충 알 것 같아요. 뭐 페미니즘 표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되게. 근데 그러니까 확 넘어가지 못하겠다. 국민의힘 그렇다고 해서 약간 왜냐하면 20대에서는 남성 여성이 약간 이해관계가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해관계라고 해서 세상 그렇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20대 남성들이 가는 것만큼 가지는 않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중간지대라는 게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뭐 기본 소득당일 수 있지만 제가 아마 여성주의 정당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이 만약에 나왔으면 정의당으로 갈 수도 있는 표현인데 정의당이 일단 안 나왔고 그렇죠. 정의당을 대신이라기보다는 약간 유사한 정당들이 두세 개 나왔는데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결국은 근데 또 20대 여성만 보고 정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페미니즘 정당을 표방할 수 없고 저도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이 페미니즘 정당으로 가면서 저는 아마 되게 위축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동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원래 그런 정당이었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민주노총도 보니까 뭐 진보당인가 이쪽으로 지지 선언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그 20대 여성들만을 어떤 정치 세력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030이요? 2020년 총선 때는 보니까 20세대가 56%를 지지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을. 근데 지금은 거의 정반대 상황이 나온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30의 그 표심을 읽어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아까 이제 2030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2030 원래 진보였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같은 40, 50대 기성세대들은
그 80년대라는 이 우리 격변의 시대를 대학을 다니던 초중고를 다니던 초등학교를 다니건 살아오면서 봤잖아요, 눈으로. 그러니까 세대 경험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예. 체질적으로 타고난 체질. 저는 보수와 진보는 좀 타고나는 거라고 그러거든. 보니까 성향 자체가. 그 정치컴에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런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상향 타고 우리가 보수주의 그렇죠. 공부하다 보면 약간 성향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유전자. 네, 유전자가 있어. 근데 부모, 거기다가 이제 예. 환경까지 더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진영장도 그렇고 예. 최기장도 그렇고 근태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수지만 머릿속에 있잖아요. 예.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렇죠. 예. 저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예요. 저는 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그럼요. 그런 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0대부터 예. 보수였고 죽을 때까지 보수일 거예요. 예. 안 바뀐다고요. 예. 그러니까 가치 지향적인 거야. 선거를 할 때도. 저는 국민의힘 뭐 물론 어찌 찍게 된. 형은 정치를 우리가 둘이 정치를 안 해도 예. 민주당 찍고 국민의힘 찍게 된다고요. 어떤 예. 상황이라도. 음. 근데 지금 20대들은 가치 지향적인 거죠.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뭔데? 중요한 건 누가 내 생활에 도움을 주느냐야. 그렇죠. 야, 누가 내 지갑에 돈 많이 채워줄 거야? 누가 나 밤거리 안전하게 다니게 할 거야? 박수 친다 밖에서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누가 지금 나 취직 맞아요. 이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현 정부 보시자고요. 네. 내가 20대예요. 예.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어요. 예. 깝깝하지. 나 지금 깝깝하게 이러고 공부를 하는데 예. 대통령이 제일 사랑했던 민정수석이라는 자는 예. 온갖 멋있는 척 깨끗한 척 다 하더니 음. 딸 의대 의사만 되려고 전화를 쳤어. 뭐 일각에서 조국 수호 검찰개혁 하는데 판결문 봐봐. 스펙 7가지 다 위조해가지고 의사 만들려고 전화를 쳤잖아. 이게 맞아? 나는 오늘도 편의점 알바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나 돈 벌어서 집 살라고 그러는데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세금만 올린다네? 야, 세금 올리면 집주인들이 임대료 더 올리지 않겠어? 당장 현실. 당장 나 어떡할 네. 건데? 이거에 대한 답을 민주당이 전혀 못 주고 김종민 최고위원처럼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예. 조국 수호 검찰개혁 1년 하다가 5%를 질 줄 알았는데요? 언론이 이상한데요? 이런 답이 나오나고요. 이거는 정말 맞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뼈아픈 예.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지난번 이제 남북 단일팀 만들 때 그 그것도 선수 선발 공정. 그렇죠. 그때 딱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단일팀 그러면 통일 민족은 같이. 하나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가야 돼. 어쨌든 단일팀 만드는 게 중요해. 예. 그리고 선발 과정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로 엄청나게 문제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번 그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할 때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좋은 거야. 해야 돼. 어디서든 해야 돼. 먼저 하는 거 좋은 거야. 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럼 우리한테는 왜 그 사람들만 시켜주고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지금 이제 조국 장관 얘기도 했지만 예. 결국은 이제 공정의 문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냈던 게 공정과 정의 문제잖아요. 근데 공정과 정의 문제가 결국은 공평한가 예. 정의로운가 예. 이 문제가 과거처럼 단순히 어떤 거대 담론으로 통일이라든지 정기직화라든지 그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절차적인 문제, 과정의 문제를 따져야 된다. 근데 그 부분에 좀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이 좀 소홀히 했던 건 맞는 것 제가 같아요. 매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예. 마키아벨리 보면 예. 기본이냐 정치가.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키아벨리가 전하 대중은요 내 아버지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내 지갑 털어간 사람은 용서 못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야.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스투피드 이스 이코노미가 되는 거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 이 경제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이거를 민주당이 해결을 못하면 예. 지금 민주당 보니까 무슨 뭐 어저께도 뭐 언론 탓 무슨 뭐죠? 저 무슨 뭐 다스베이던가 거기 가지고 예. 여당 의원 셋이 앉아가지고 김어준 씨가 뭐 언론이 야당 선거운동 가지고 있습니다가 고민정이 앞에서 맞아요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인식을 가지고선 대선도 이길 수가 없다. 왜냐면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답을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180석 야당 탓을 어떻게 해? 180석인데. 제가 민주당에게 야당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경제와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이 굉장히 싫은 거예요. 굉장히 불만이고 싫은 그렇죠. 겁니다. 네. 부자인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네. 얘기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거는 돈을 굴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부자들 중요한 입장에서는 얘기다. 부자들은 제가 사실 MBA하고 쭉 이렇게 경제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을 굴리는 것, 수익률이 높은 거를 끊임없이 돈은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관한 어떤 만족도를 주는 정책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거를 또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더 없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하게 보이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산 격차 때문에. 그거는 정부 물론 다 정부 탓은 아니겠죠. 부동산 정책 탓은 아니고 금리랄지 여러 가지 세계 경제와 맞물린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기에 관해서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해법을 내놔야 되는 지금 위치에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정부고 거기다가 180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다른 이야기는 어떤 야당처럼 행동을 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야당 다 언론 탓이 있고 예. 얼마 전에 이호순 경제수석이 되자마자 그 얘기 자 부동산 물어보니까 예. 전세계가 다 올랐어요. 음. 답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 전세가 다 올랐는데요. 예. 금리 때문에 그런데요. 음. 전 정부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지. 제가 봐도 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말이 결국 벼락거지란 말이에요. 2030 입장에서는. 예. 뭐 일단 LTV 낮춰놨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현금이 음. 없으면. 예. 그럼 이미 산 40대 50대 집 가진 사람들은 올라서 돈 버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조차 안 준다. 왜 집도 못 사게 하느냐. 결국은 현금이 없으면 못 사게 됐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크다고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둘 다 만족시키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 가진 사람 돈 굴릴 때도 찾고 없는 사람 채우기 쉽지 않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 민생. 그걸 과연 우리가 민주당 지지했을 때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되느냐? 결국 먹고 사는데 민생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거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봐요. 물론 경제도 살려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정말 상치가 되는 게 투기 세력을 잡는 거하고 부동산 가격을 하락 안정화시키는 거하고 같이 가면 좋은데 투기 세력을 잡았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지는 않습니다. 쉽죠. 그렇죠. 거시경제적인 그렇죠.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나 정부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김현미 장관부터 지금까지 레토릭으로 계속 나오는 거는 투기 세력 부동산 정패 청산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가지가 않아요. 투기 세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지적이 뭐냐면 예. 대한민국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집 가진 사람이 거의 투기 세력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예. 대부분의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 대부분 보면 전세 살다가 전세를 끼고 산단 말이죠. 예.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투자라기보다 레버리지로 집 사면 만약에 투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여기 집 가진 사람들 다 투기 세력이죠. 그렇죠. 그게 구분이 안 네. 돼. 그리고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네. 기본 자산의 한 80%, 80% 정도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부동산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채 정도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부득이하게 뭐 지방에 두 채 정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뭐 집 사는 것 자체를 뭐 못하게 한다든지 막 이러면 30대, 20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뭐 불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죠. 민주당의 정책 중에서 제가 경제쇼를 하면서도 한 2년 전부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양도세는 인하해서 그래서 물꼬를 터주고 공급량을 기존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면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 오프닝에서 3번 정도 지적을 했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 그 모순적인 게 그거죠. 저는 임대 사업자의 그 혜택은 안 없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임대 사업자 양도세는 네. 오히려 중과를 하고 네. 나머지 이제 2주택자나 3주택자들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임대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채도 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그 양도세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내놓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최 기자님이 하신 그 말 있잖아요. 예. 저는 경제 많이 하셨잖아요 원래. 예.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예. 전 경제 전문가 아니잖아요. 예. 저도 그 얘기 계속 하거든요. 방송 나갈 때마다. 그거 예. 저도 아는 거를 상식적인 거. 저도 아는 걸 예. 청와대 모르겠습니까? 알아. 왜 안 할까요? 예. 부동산을 경제로 안 보고 정치로 보니까 이거 딱 야 그래? 그러면은 재산세를 올리니까 양도세를 인하해가지고 물꼬를 터져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최 기자의 말이 맞아 경제적. 근데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강남에 분명히 지금 양도세 인하해야지만 팔아가지고 현금을 손에 쥔 사람이 나올 거야. 우린 그 꼴은 못 보겠는 걸. 그렇게 왜? 되는 거죠. 우리 핵심 예.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야, 니들 그럼 저 강남에 아파트 있는 사람들 지금 저 아파트 팔아가지고 니들 때문에 돈 벌었잖아. 나 배 아픈데? 그렇죠. 예. 부동산의 정치를 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답은 나도 아는 걸 왜 국토부 장관이랑
모르겠냐고. 다 알지. 근데 못해. 왜? 예. 정치를 보니까. 예. 예. 꼭 정치로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에이, 똑같은 맞지. 논쟁이 우리는 사실은 뭔데? 노무현 대통령 네? 후반에도 있었어요. 아, 그때도 그때도 그러고 어쨌든 그러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시키고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강화에는 뭐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서 잡겠다 했는데 그때도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안 됐던 그때도 실패했는데 다시 해서 이제 어찌 보면 뭐 폭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요즘은 저기 예. 김수현 정책실장 책 썼다면서요, 옛날에. 예.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 부동산 정치다. 맞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자산이 많은 부동산 많은 사람 우리 표 안 되고 없는 사람 우리 표 된다. 이게 나온다면서요. 그거랑 연결시켜보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부동산 정치로 보니까 이 모양이지. 경제로 봐야지. 넘어가죠, 실장님은 빨리. 정책실장 가셔야 될 것 아니죠. 같은데? 넘어가요. 이 자리를 저희한테 넘겨주시고 예. 우리가 알아서 진행할 테니까 예. 저 청와대 가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시기를 놓쳤습니다. 아, 민주당 그렇구나. 같은 경우는 네. 아니 제 민주당 말씀드리는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년 정도 남아서 지금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정책에 관한 팔러스 믹스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결국 정책 혼합을 해야 된다. 그럼요. 그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할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선 네. 이야기를 하시죠. 예, 어떻게 정리를 해야 저도 됩니까? 사실은 어떻게 선거 수습을 해야 과정에 됩니까? 당 예. 뭐 선거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아니 왜 윤리감찰단을 만들어서 뭐 하냐? 빨리 투기한 의원들 뭐 제명을 시키든지 뭐 당원권 정지라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 경찰 수사 이거 너무 지지부진해. 한 달 동안 이거 뭐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거 뭐냐. 그리고 이제 그 재산 등록도 아니 실거래가로 해야지 무슨 뭐 지금 핵심적인 거 안 건들고 있잖아요. 실거래가로 하고 그다음에 고지거부 이런 거 없애버리자. 예. 뭐 이런 얘기들 뭐 수없이 했는데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중요한 게 뭔지는 다 알아요. 예. 뭘 해야 되는지 알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구조가 문제인 거죠. 지금 아까 말씀처럼 아침에 라디오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혁신에 나오는 거 어제 보면은 그냥 원내대표를 먼저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비대위 역할에서 뭐 전당대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냥 일정대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초선 56명이 쇄신해가지고 지금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젊은 사람이 당대표 해야 된다 나오는데 민주당은 지금 오히려 뭐 비대위 하면 이해찬 대표 얘기 나온단 말이죠.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4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서고 그런 사람들한테 당의 리더십을 심어줘서 이거 바꿔야 된다. 요게 나와야 되는데 초선 중심으로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힘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해봐야 상관없는데 예. 우리 당내 초선의 30, 40대 의원들이 우리가 이제 당을 이끌겠다라고 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민주당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미래 없어요. 민주당을 향한 고언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윤석열과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거는 하나만한 게 안 할 거니까. 예. 그렇게. 하나만한 게 안 할 거니까. 그리고 부동산과 이거는요 답이 없어요. 예. 절대 1년 동안 못 받고. 왜냐? 음. 자기 도그마에 갇혀서 그래. 예를 들어 아까 LH 수사 예. 결국 좀 경찰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검찰 손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럼 못해요. 3년 전에 한 게 조국 수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손 못 빌려요. 자기 도그마에 갇혀서. 그러니까 LH 수사한테 지지부진 할 거예요. 그거는 안 돼. 어차피 방법이 있어. 아유 안 돼. 방법이 있어. 국수본부장을 네. 검찰 출신 특수. 그것도 못 시켜. 어떻게 시키겠어? 바꾸면 돼. 못 시켜. 왜냐면 경찰 출신으로 해서는 절대로 아니 근데 한 내가 명 가지고 수사기관 되는 것도 뻔해. 아니고. 그 사람 바꾸면 돼. 자, 답 드릴까? 한동훈 데려다가 시켜.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한동훈 그만두고 가야 돼. 안 그만두지. 못 검찰에 하잖아. 계속 있겠지. 한동훈 데려다 특검 아니, 시키면 일단 아이, 검찰 부담이 출신에 끝나. 그만둔 못 한다고. 사람은 그다음 부동산 본인들이 해온 게 있어요. 못 바꿔요. 네. 공공주도 어쩌고 저쩌고요. 네. 안 잡힙니다. 아시잖아요. 정책을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이런 해온 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래? 원래 본인이 일단 뭐 좋게 말하면 일관성,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잖아요. 예?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 딜레마에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빠져서 못 예. 바꿔요 지금. 그럼 네. 지금 확 바꾸면 4년 동안 자기 부정이에요. 그 그렇게 4년간의 부정이었어? 노무현 정부까지 9년의 부정이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그냥 천수다에 밑에서 저 기우제 지내고 감 떨어지듯이 야 변창흠표 대책, 이사 대책이 뭔지 먹혀라 제발 이러다가 내년 대선 맞을 거예요. 이미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이게 보면 안다니까. 정치의 영역이 정치라는 게 뭐예요? 예.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예.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예.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딱 봤잖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입장과 아마 민주당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만약에 이거를 뭐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희망이 없는 거니까 예. 저는 그러고 그래서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 선거를 한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청와대는 당연히 기조를 안 바꾸려고 하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꾸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 민심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망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저 친문 지지층 무서워가지고 당에서 어떻게 바꾸겠어요? 지금 보니까 뭐 일부긴 하지만 친문 지지층 보니까 뭐 그 커뮤니티에 그런 글도 올라면 20대 투표권 주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그러니까. 자꾸 이간질 시키지 말고. 이간질이 아니라 예. 당이 몰락하는 과정을 내가 우리 또 지켜봐서 그래. 일부겠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주류라면 그건 큰 문제고.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커지고 막 그러면 의원들이 목소리를 못 내면은 그러니까 네. 형 얘기 맞는데 지금 민주당의 구조가 청와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아주 할 얘기 많은데 지금 오늘 2시간 합시다 그냥. 예. 그래도 좋아요. 예. 시간 많아요. 예. 어쨌든 신났네, 아주. 신났지. 나 이겨본 게 지금 2016년 사를 몇 번이야 지금 내가. 예. 예? 오전 4패 1승. 예. 제가 예. 저 입당원서 지금 아니, 당원 아닌데 입당원서 본인이 출마도 안 했으면 왜 이렇게 신났어? 거기 당원도 아니잖아, 지금. 한때 당원이었잖아. 한때. 핵심 당원이었잖아. 핵심 당원. 마음은 항상 있는 거 알면서 왜 그래요? 예. 어쨌든 예. 예. 다 당원인지 알잖아요. 근데 예. 어쨌든 근데 무슨 얘기 됐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래도 김무성이라는 사람 또 유승민이라는 사람 예. KY라고 해서 비박이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맨날 레이저 맞고 깨갱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얘기는 하려고 그랬다고. 결국은 안 되지. 레이저 맞으니까. 그러네. 예. 근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도 고언을 할 수 있는 비문이나 세력 자체가 없잖아요. 다시 갇혀. 아니, 없지 뭐가 있어. 갇혀 있잖아요. 그게 이게 문제인 참 거라고. 그게 그 지금 누가 청와대 네. 향해서 자 정책 기조 바꿔야 될 겁니다. 말할 수 있는 누구 있어요? 아무도. 그때는 야, 그래도 김무성, 유승민이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레이저 맞고 깨갱을 하더라도. 그리고 김무성을 따르는 유승민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확실히. 예? 그래 도장 들고 튀기도 했고. 뭐 어쨌든 뭐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 예. 본인은 도장 들고 튕기라 도장은 당사 있었다고 예, 합니다. 예. 어쨌든 근데 지금은 좋아 청와대에 대해서 고언할 수 있는 누가 있냐고 생각나세요? 나 없는데 아무도 생각나는 사람이 이게 나오겠지, 뭐. 뼈저린 나오겠잖아. 뭐. 구조 자체가 안 된다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걸 누가 일단은 있어? 그러니까 당 쇄신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쇄신이 안 먼저 된다고. 당 쇄신이 돼야 먼저입니다. 왜냐면 예. 그 힘으로 결국은 예.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정확한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있었잖아요. 말이에요. 그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당에서 좀 뭐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당 초선 3, 40대들이 예. 지금 나와야 된다. 우리가 당을 이끌겠다고 나와야 된다. 지금이 아주 딱 그럴 때거든요. 근데 이거 못 나오면 제가 보기에 밀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한 사람 있어. 누구? 박용진. 근데 박용진은 거의 독고다이거든. 그러니까 뭐니까 네. 용진이 그러니까 전 이제 제 용진 형이 그러는데 네. 그 형만이 할 수 있는데 네. 박용진 의원이 딱 나가지고 자 청와대와 이제 따르게 갑시다. 나 대선 출마하다 선언했으니까. 그랬죠. 그러면 당의 핵심 지지에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되잖아. 아니, 핵심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따라갈 의원이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안 되는 거라고. 아니 그거는 근데 평소에 그러니까 아니, 평소에 그분의- 보고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 위기 상황인지 내가 알겠는데 남당을 왜 이렇게 걱정하지? 아니, 그래도 평소에 마음대로 그래도 하세요. 어느 정도 좋아, 나는.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도 이거를 예. 하고 아니면 뭐 공부 연대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독고다이거든. 근데 독고다이라도 그 사람 말이 맞으면 지금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안 따라갈 거라고요. 당원도 난 탈당해라. 그렇죠. 니 나가라 국민의힘 뭐 이럴 걸 아마?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구조가. 계속 좀 이상했던 게 사실은 저는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인 줄 알았어요. 친문이라는 게. 근데 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령 이제 윤석열 등장 이전에 이재명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잖아요. 한 몇 개월 동안. 그런 상황에서 왜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차기 대권 해서 이렇게 모일 것 같은데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그다음에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를 보면 이재명은 절대 안 돼. 친문이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린단 말이죠.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친문의 실제가 있죠. 있죠. 예. 왜냐하면 의원들 중에서 우리가 뭐 부엉이 모임 그다음에 민주주의 4.0 모임 하시는 분들 우리 대충 알잖아요. 누가 주도하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구원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전해철 의원 같은 구원도 경우는 있다. 그렇죠. 예. 이재명 의원 뭐 지사와의 뭐 경선 대립 과정도 있었고 그게 결국은 뭐 고소고발까지 막 가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문제는 어떤 질병이 걸리거나 아팠을 때는 그거를 드러내 가지고 병을 드러내서 그거를 해결해야지. 그 말 아무도 안 없는 해요. 거다. 예.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이제 수술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예. 드러내는 게 아니고. 제가 저는 그걸 처음으로 해결 방법이 질문한 것 아니라고 같아. 봐요. 제가 처음으로 이것도 이렇게 뭐랄까요 유튜브 방송 포함해서 예.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닌가 저는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높으면 당연히 당의 국회의원들도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게 이제까지 정치권의 논리였어요. 경제는 잘 아시는데 정치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치는 정치는 몰라요. 권력 네.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네. 당내에서의 세력 권력 싸움이에요. 우리 이 국민의힘 보세요. 예. 친이 친박이 사실은 같은 당이 아니에요. 거의. 아, 그렇습니까? 서로 뭐 공천하고 그러면서 네. 서로 뭐 엄청 했잖아요. 물론 친문이나 비문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어쨌든 국민의당 쪽으로 거의 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엄청 치열했지만 그래도 친문이냐 아니냐 세력은 분명히 있죠. 예. 그 중심에 사람도 있고 예. 세력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기 명단이 딱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는 저는 일단 이것도 오픈시켜서 맞아요. 해결해야지 뭐 없는 거니까 말자. 우리는 다 한 팀이다. 이걸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기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냥 1대1 관계예요. 1대1로 푸는 건데 1대1로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세력 대 세력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치 토론을 하든 아니면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여기 토론을 하는 것보다요. 그런 사람들과의 모임. 예를 들어서 이재명과 뭐 전해철이 만났다든지 예. 꼭 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라 장관들 지사로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제가 기업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 같은 경우에 항상 돈을 벌어주는 어떤 현금 캐시카우. 창출 예, 예. 캐시카우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덕트 제품이 있는데 그게 조금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무조건 스타라고 해서 새롭게 뭐 라면을 끊임없이 우리가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라면, 새로운 뭐 수타면 이런 거를 개발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스타를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기업은 꺾입니다. 망하는 거죠. 성장을 못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점유율이 떨어지거든요. 전 정당도 똑같다고 봐요. 이 캐시카우가 친문 지지 세력이 핵심층이었다고 보자고요. 25에서 뭐 30%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만 가면 그 기업은 어떤 특정 기업 가령 농심되는 거예요. 농심은 현금 많지만 농심은 성장성이 없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왜냐면 국민은행이 예전에 보면은 막 랭킹 메디안에 들었어요. 작년에 국민은행 은행권 엄청 돈 벌었잖아요. 근데 은행 보고 뭐 주도주 성장주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은행 왜냐면 이제 뭐 이 온라인으로 다 들어오면서 예. 어찌 보면 이제 뭐 카카오뱅크 이런 게 다 잠식할 거다. 있는 지점도 막 없애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우리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런 거는 어찌 보면 풍력이라 이런 것들은 장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주가도 보고 투자하는 미래 보고 거군요. 가는 거죠. 저는 뭐 정치도 비슷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지금 180석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국민들한테 희망을 보이지 못하면 그냥 주지 않는 거죠. 그냥 어찌 보면 옛날에 뭐 포항제철이나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공룡이 오히려 죽기도 더 쉬운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스타가 필요한데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정말 일타 강사 같아요. 일타 강사 같은데 일타 강사. 예. 일타 강사 같은데 별의 순간이라는 게 결국은 그 스타거든요. 그 스타를 찾아낸 것 같은 거예요. 예. 김종인 위원장 느낌에는 그게 이제 윤석열인가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뭔가 접점을 찾는 그 어떤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윤석열 총장은 등장을 할까? 자연스럽게 저기 네. 막 앞에 막 아니, 난리야. 뭐 윤석열 얘기 윤석열의- 해야 되는데 네. 선배님 막 자막이 계속 커져 막 예. 그만해 동심 네. 막 이러고. 네. 예? 근데 어쨌든 너무 다 왔어요. 연결시키잖아. 그래서 자연스러운 다 거. 연결시켜. 아니 내가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뭘 한번 만나라. 네. 만나고 얘기해라. 네. 뭐 언론에서 막 이렇게 뭐 측근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누구 만났어요 측근으로 최근에. 만나. 만나야지 뭘 난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하지. 얘기하자. 응. 대건 누구 만났어요? 나는 안 만났지. 나는 그렇게 뭐 측근이라고 얘기 스스로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 어쨌든 예. 자 중요한 건 예. 윤 총장이 이제 야권의 상수가 됐죠. 더 이상 뭐가 궁금하세요, 근데?
아니 네. 언제 어떻게 예. 등장할 거냐. 제 3지대라고 하는 게 이제 정당은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거네요. 예. 보면은 시간이 두 번째예요. 예. 두 개가 있어요. 6월. 예. 6월에 5일은 6월 5일인가? 왜냐면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 개편이 예. 6월 초에 돼요. 그리고 11월에 후보 선출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어제 이준석이 방송에서 그랬더만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야권 재편 아니, 과정 버스가 두 번 선다. 버스가 두 번 선다. 버스가 두 야권 번 재편 선다. 과정. 아. 그다음에 김종인한테 단일화 배웠어. 과정 별의 딱 순간. 그거거든요. 네. 맞는 얘기예요. 네. 하나가 앞에 게 6월 야권 재편. 지도부가 선출되면 그 이후에 야권 재편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지금 폭은 제일 적죠. 음. 제일 폭이 왜냐면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에서 이기고 서울시장도 이겼기 때문에 변화의 폭은 제일 적은 시나리오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가지 네. 시나리오 중에서. 예. 그다음에 11월에 이제 전후 야권 단일화 두 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윤 총장은 어떤 형태로도 국민의힘과 함께 해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도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도 보셨지만 국민의힘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와 조직과 자금력과 선거운동 스킬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예.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뭐 완전히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탄핵의 그 굴레에서 계속 선거를 지던 거에서는 조금 벗어난 벗어났죠.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는 국민의힘의 간판을 가지고 대선을 가도 돼요. 후보만 좋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치 세력이 없는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건 맞을 거예요. 예. 다만 들어오는 모양새가 굉장히 멋있게 잘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딱 가가지고 아이 뭐 제가 뭐 지지도 40% 윤석열이 했는데 국민의힘 이겼으니까 제가 입당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 예를 없지. 들면. 폼 전혀 안 그렇죠. 나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새를 네. 굉장히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언제냐? 전당대회 전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도부 재편 야권 재편 과정 보면서 왜냐? 뭘.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서 저기 보면 뭐예요? 저 지금 예. 총선 의원 오늘 야권 쇄신 촉구 회견 저거 음. 감동스럽죠? 부럽지 마. 그렇지. 그렇고 솔직해 이 형은. 야당에서 여당에서 해야 될 50명 일인데 야당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자, 의원들이 중도 청년층의 마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부산에서 이원주 의원이 꼴찌죠 아마 결선에서 꼴찌일 거예요. 3등 했지. 나경원 의원 졌어요. 여성 가산점을 받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 일반 유권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제는 스마트한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누가 나가면 선거를 이길까? 왜 호남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 전략적인 전략적 투표. 투표. 나 더 이상 태극기 들고 광화문 가기 싫은데? 어. 그럼 누가 나와야 이기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이제 전당대회 과정이 어떻게 투영이 되느냐예요. 예. 지금은 전당대회 후보들이 제가 알기로는 존칭 빼고 주호영, 조경태, 나경원, 정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아마 당대표. 그 다음에 예. 원내대표는 권성동, 김기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존칭 네. 빼고.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음. 전당대회 과정에서 만약에 우우 성향을 강하게 가지는 사람들이 됐다. 만약에 됐다. 만약에. 그럼 윤 총장도 굉장히 골 때려지는 거죠, 이건. 그쪽으로 들어가기 힘들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봐도 예. 중도가 중요하다, 젊은 세대가 중요하다가 너무 자명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초선 의원이 중도층 청년층 마음하는 게 관건이다. 쇄신의 세대 이 힘이 받아서 그래도 중도와 청년층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돼서 당권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 후보와 조인해서 총장이 들어가기는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야권의 재편 과정, 재편의 폭은 좀 적어지겠죠. 이제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도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니까 그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선출되는 과정을 보고 아마 합류의 방식과 타이밍을 저울할 거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뭐 맨날 뭐 개 데리고 산책만 할 거냐? 그건 아니죠. 내부적으로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 준비란 건 아니, 네. 당권의 향배보다는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김종인 뭐 과의 그것도 관계, 김종인 그것도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도. 지금 뭐 사실은 당권이 누가 잡든지 간에 차기 대선은 아마 김종인이 이끌게 될 거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에 대해서는 다 용서가 될 거예요. 익숙지가 될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권 주자 누가 되느냐에 큰 관심 없어. 김종인과 어떻게 만나고 어떤 모양새로 할 거냐. 제가 보기에 뭐 버스 두 번 선다 그러는데 버스를 뭐하러 서는데 탈라 그래요. 그냥 버스를 새로 하나 사든지 뭐 구입하지 아니면 그냥 리무진을 하나 갖고 와서 타고 가겠다 생각하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 이미 버스 두 번 서니까 그중에 한번 타라.
먼저 타면 좋다 그러는데 예.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그 버스 운전수가 지금 밖에 나갔잖아요 지금. 그러네. 예, 그러면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굳이 뭐 그러네. 멈춰 있는 버스에 탈 필요는 없고 음. 뭐 새 차를 사든지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봐요. 아, 제가 아까 까먹은 게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예. 그 어제 그 개표를 보다가 보니까 예. 부산에서 김영춘 후보 옆자리인가에 이광재 전 의원이 앉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떤 지상파의 정치 잘 아는 기자가 예. 이광재 전 의원이 앉아 있네요. 이렇게 예. 예. 한마디 딱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 예. 제3 후보 쪽으로 예. 예.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아니 나오고 싶어 하죠 본인은. 그때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좌의정 우광재 했으니까. 예. 그리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개인적인 성향은 지난번에 이분이 원래 이제 여시자 하면서 이제 삼성하고 가까이 지내는 건 뭐 알았는데 어떤 그래서 부분을 중도라고 생각을 한다며요. 중도층을 그러니까 끌어올 수 있다. 여시제 그런데 거기가 이제 사실은 홍석현도 있었고 그렇죠. 원래 그렇죠? 이광재 의원이 국정상황 실장할 때 삼성이랑 가깝다는 얘기는 있었죠. 아니 그렇죠. 지난번에 예. 지금 사실은 세리 보고서를 지금 삼성의 읽는다. 아. 이재용의 제일 큰 딜레마는 뭐냐면 상속세 내는 거예요. 음. 상속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낼 건가. 음. 근데 그거를 이제 물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도와주는 법안을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물론 받았으니까 내는 건데 세금 내는 게 알아서 하겠죠. 방법을 네. 만들겠지. 근데 그것까지 지원하는 법을 낼 정도면 친삼성이 확실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중도적인 이미지에서 뭐 지금 어찌 보면 제3의 후보로 한다. 지금은 문제가 우리 당의 문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민생 2030 세대들의 그렇죠. 뭔가를 이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이재용이 상속세 내는 거 걱정해 주고 있는 분이 예. 그랑 맞아요? 근데 이런 저는 안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제3,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순리는 거스르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순리대로 가야 돼요. 음. 그럼 야당은 누구예요? 야당은 윤석열이에요. 왜? 지지도가 1등이니까. 여당은 누구죠? 이재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지도가 계속 1등이니까. 그거예요. 예. 그러니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야, 어떻게든 정권에 재창출해야 돼. 근데 그러면 예. 친문이고 비문이고 간에 이기려면 누가 나가지? 어쨌건 지금 이재명이잖아요. 그럼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야 제3의 친문 후보로 등판시켜봐. 이러는 순간 그냥 쫄딱 망하는 거라고요. 그런 아니 거 근데 같아가지고. 그게요. 그렇긴 한데 예. 왜 순리가 그러냐면 다르다니까?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어쨌든 지사가 지금 뭐 지지율이 이런 건 맞는데 근데 지금 거의 이제 혼자 뛰게 생겼단 말이죠. 왜냐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때문에 치명상을 입어서 그렇죠. 많은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그러니까 몰라요. 얘기 그게- 끝까지 들어봐. 근데 사실은 지금 야당은 사람이 넘쳐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언제 안철수도 그랬대? 들어간다 그러지 유승민 홍준표. 뭐 홍준표 다 한다 그러네요. 네. 주자가 넘치거든요. 네. 그중에 이번에 사실은 서울시장 경선 보면 알겠지만 음. 박영선은 처음부터 혼자 뛰었어요 그냥. 물론 뭐 경선을 했지만 관심 못 끌었잖아요. 예. 오세훈 후보는 어쨌든 나경원도 하고 밑에도 하여튼 8명 나와서 그중에 이겨서 간 거잖아요. 네. 훨씬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을 가는 게 맞지만 그래도 주자들이 있는 게 나아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 컷오프 할 정도는 돼야 돼요. 한 5명 나와서 그중에 한 3명 정도가 본선에 올라가고 치열하게 싸울 정도가 돼야만이 제가 보기에 승산 가능성이 더 높지 그냥 원사이드로 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 그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총장 측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이런 거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렇죠. 정치 신인이 사실은 지역구 총선도 아니고 음. 대선을 나가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예. 서울시장 선거도 아니고 예. 대선을 나간다 정치 신인이 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를 어려운 걸 하려면 일단은 첫째 보면 저는 국정 파트너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아직은 그래도 평생 검사만 해왔던 거기 때문에 경제나 외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예. 경쟁 후보들에 비해서. 예. 당내 경선 후보들에 비해서도 그렇고 당 밖에 이재명 그건 현실이잖아요. 예. 그럼 자기의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국정 파트너.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전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그런 어떤 본인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해서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서로 밀당하고 있죠. 어쨌든 왜냐면 아니 뭐 김종인은 수험고 후배들 아니 가서 지금 하고 김종인은 있다는. 이제 뭐 예. 네가 전화해라 이러는 거고 예. 윤석열도 뭐 제가 보기엔 서로 아마 이제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만나긴 만날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 이거 참 어렵고 어떻게 보면 더러운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겐 광흥창 팀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동숭동 팀일걸요. 그다음에 MB에게는 안국 포럼이 있었어요. 아, 그렇네요. 그죠? 예, 예. 그런 약간 실무진의 팀을 꾸려야 될 거예요. 그 실무진이 지금 구성되고 팀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니 준비를 해야 되겠죠가 아니고 아니 지금 구성이 난 모르지. 이미 들어가 있는 것 아니, 같아요. 난 몰라. 들어가 있는 아니, 것 그 같아 내가 중앙부- 보기엔. 전 몰라요. 그 진짜요? 아니 그 조선일보의 충안고 후배 누군가가 네. 뭐 자문 내지 이미 들어가 있다. 네. 그런 뭐 전 몰라요. 정치에서요. 만약에 예. 이렇게 지지율이 막 이리로 달리잖아요. 예. 자발적인 모임이 수백 개 생깁니다. 자가발 네. 있죠. 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뭐 연선 동기, 뭐 검찰 했던 사람 다 모여서 자기가 어쨌든가 관계를 만들어서 아 내가 이게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쭉 모여요. 네. 왜냐면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누구랑 만나는 게 확인이 아니잖아요.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대통령도 되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예.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고. 저는 아마 그런 모임이 수백 개 있을 거라고 아니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과 그래도 한 다리 건너 제일 확인이 잘 될 사람 한동훈의 아, 친구니까 몰라요, 저는? 뭐, 예. 아, 몰라요? 아니 정말 결정적인 걸 말을 안 해준다. 아니 알았어. 매일 가끔 한동훈 통해요. 통하니까 몰라요, 몰라요. 난. 듣겠지 뭐. 매일 전화를 한다며. 아, 몰라요. 메일은 아니고 이제 카톡은 매일. 아, 몰라요. 전화를 아니, 어쨌든 예. 어제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2달 동안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무실이 어디예요? 형수요? 아콜 비슷하. 아, 거기 집이고. 아 거기는 집이고. 그런가요? 어쨌든 제가 어쨌든 그런 준비를 하고 예. 뭐 예를 들면 김태현 그런 변호사 내가 보기에 거기 약간 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준비를- 끼었어. 예, 그런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보니까. 되는 거지. 예. 그게 사실 아니 그 아니 당연히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편한 얼굴. 아니 어제 선거 4년 만에 이긴 거 좋아서 그래. 생각해봐. 한번 바꿔볼까 이제 앞으로 한 5년 동안? 예. 이제 클로즈 해야 얼굴이 나오는데 이 카메라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얼굴 표정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네. 아 그리고 맞아. 그 얘기 있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아니야, 가나요? 아니야. 안 끝났어. 윤석열 총장과 대선에서 야권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하나 있지. 어떤 면에서? 안철수. 그 안철수 후보는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오세훈 시장 끝났다고 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예? 우리도 V3 나왔을 때마다 그때 방송 같이 했거든요. V3. 예? 예. 형이랑 심지어 이준석도 있었어. 예. 갔어. 어쩌냐 이랬다고요. VIP. 어? VIP. 정치란 그런 거야. 예. 꺼진 불이 어딨어? 다 다시 보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꺼진 불 다시 보는데. 아니 왜냐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냐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예. 이번에 어찌됐건 간에 공은 있어요. 음. 아까 뭐 자막에 뭐 오세훈 후보 안철수 덕 때문에 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있던데 그건 아니지만 예. 뭐 어떻게 덕이겠어? 덕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된 거지. 오세훈 후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된 거지. 이제 국무회의 가서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 네. 대통령님 때문에 제가 압승했습니다. 그리고 생택당 즐겨 먹을게요. 이러면서 네. 압승한 건데 근데 안철수 사실은 대표가 안티 이번에 100만 생긴다. 어? 어디 있으면 안티 100만 생겨. 조회수 올라가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뭘? 예. 예? 뭐 그런 거지 뭐. 예. 그것도 어쨌든 근데 안철수 후보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여전히 어떤 이른바 이번 선거에서도 화두가 된 중도의 그럼요. 정치 그게 계속 간다라고 보시는 거네. 그 성향 그 흐름은 계속 가는 거죠 지금. 그 전반적인 흐름이 예. 초선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안철수 대표가 사실 옛날에 뭐 간철수다 뭐 열심히 돕자 뭐 그런 막 좀 민주당에서 만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어찌 됐건 간에 본인이 먼저 치고 나오면서 야권의 흥행이 불을 지폈어. 그 치열한 단일화 과정도 굉장히 도움이 된 건 맞아요. 야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어쨌든 여론조사 승복하고 이번 선거 진짜 열심히 도왔더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다시 봤네? 다시 봤어 나.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열심히 했거든 자기 선거처럼. 예. 그런 정치인들은 죽지 않죠. 왜? 잘 진 거니까. 잘 졌거든 이번에. 예. 그러면은 분명히 공간이 있다. 그게 차기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고 차기 대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어느 일을 선택하냐는 거거든요. 당대표 만약에 되면 대선 못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에는 안철수 변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 변수라는 게 안철수 후보가 대선 나간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뭐 무서워서 안 가 이건 아니지만 예. 만약에 안철수 후보의 스크럼이라든지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 나와서 쉽진 않겠지만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다. 만약이에요. 만약 정치는 상상력의 과정이니까
그렇잖아요. 상상력과 창조력이니까. 예. 만약에 이번에 있었던 중도의 흐름, 젊은 유권자들의 흐름, 오늘 초선 의원들의 저 얘기들, 예. 그다음에 부산과 서울에서 가장 보수적 성향을 띠는 두 여성 후보의 탈락. 물론 전당대회는 당원 당규가 당원 의사를 많이 묻기 때문에 예. 후보 경선보다는 외부 사람을 하기는 힘든 건 맞아요. 예. 그래도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나가서 됐다. 그럼 이제 국민 완전 중도 흐름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짜자랑 들어오기가 너무 편해지는 거고 그러네. 그 스크럼이 내년 대선으로 다음 지방선 쫙 가는 게 하나 있는 희망사항인 것 같고. 아, 희망사항이 희망사항. 왜 그러냐면 생각도 왜 못해. 그러냐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하나 질문. 거의 제가 얘기할 때 희망사항을 하면 두려운 거야 그게. 그런 면도 것 있죠. 같아요. 근데 그런 왜 것 이게 같아요. 쉽지 않은 게 예. 쉽지는 않아. 안철수 대표는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어제 모습을 딱 보니까 들어오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당선자 발표하고 이럴 때 어떻게 어느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떻게 하면 보면 돼요. 사실은 마이크가 안 갈 타임이었는데 원래는 뭐 오세훈 후보 가고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는데 어떻게든 자리에 붙어서 사진도 찍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마이크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유세 때는 뭐 하얀 옷만 입고 사실은 오세훈 후보나 빨간색 뭐 기호인 건 안 입던데. 그럼 뭐 입을 수가 없지. 오세훈 못 달죠. 그런가? 어쨌든. 전판 못 달.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당이 다르니까. 그렇죠. 어떻게든지 분열을 시키려고 아니, 그게 말이야. 아니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못하는 어쨌든 거야. 제가 보기에 안철수는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뭐 당대표 될 리도 없고 왜냐면 세력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 생각을 대권 후보가 되려는 게 목표인데 근데 그럼 윤석열 아니 좀 들어봐 얘기. 얘기를 내 얘기를 왜 안 듣고 본 얘기만 신나게 하고 신나가지고 미안해.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윤석열은 10년 전 안철수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안철수는 10년 동안 밖에서 있어 보니까 예. 힘든 거야 이게. 인지도는 높고 막 인기는 올라가는데 예. 사실은 뭐 당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깨보기도 하고 뭐 다 할 거 다 해봤잖아요. 예. 이제는 정치를 아는 거지. 내가 큰데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 10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어찌 보면 비슷한 입장이야. 지지율은 높아. 정치는 안 해봤고. 근데 보면 될 것 같아. 나가면. 그렇죠. 그럼 내가 왜 거기 들어가서 니들을 밑에 숙여? 니들이 내 밑으로 와. 이게 어찌 보면 안철수의 그동안의 생각이었잖아요. 내가 지지율 높은데 내가 왜 그 당에 들어가냐? 니들이 그렇죠, 내 밑에 그렇죠. 들어와야지. 예. 10년 동안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야 드디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제2 안철수로 길을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그럼 뭐야 제일 안철수한다. 아니, 수그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이제 수그려? 안 수그리면 어떻게 되지.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보관 중에서 사자 필승론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보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들은 소식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친문 후보 그리고 이재명은 탈당하지를 못하는 상황. 그러면 뭐 4, 5번지 3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이나 4가 나온다면 양자의 대결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그리고 3, 4가 나와도 윤석열이 무조건 이긴다. 근데 되게 저는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게 일단은 사자는 민주당의 그거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본인이 핸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고 삼자인데 예.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을 잘 잡고 외부에 세력을 키우다가 국민의힘이나 뭐 합당이든지 입당이든지 단일화 이게 아니라 삼자로 따로 치른다는 거면 김종인 위원장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건. 야 당신이 비대위원장 가가지고 1년 동안 국민이 바꿔놓겠다 그러고 바꿔놓고 선거를 승리를 이끌고 나갔어. 에? 이제 임기가 다 됐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딴 세력을 말려가지고 야 국민의힘 니들은 아직 멀었어라고 말하면 자기 부정 아닌가요? 선거 그게- 중반에 중후반에 네. 김종인 위원장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가 아주 중진 의원들한테 나왔었잖아요. 아니, 뭐 나왔어. 그때 이제 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일종의 보면 약간 그렇죠. 밀당적 성격들이 그렇죠. 있었고 예. 왜냐면 사실은 그 당시 안철수 후보가 되면 안철수 후보를 지원했던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공간이 적어지니까 예. 정치가 목적으로 그런 강력한 그런 어떤 밀당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 특유의 던지기 예. 안 해.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외부에 나가서 윤석열 총장은 스크럼 전 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 총장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건 모를까 또 다른 세력을 꾸려가지고 선거를 만약에 진짜 나간다고 하면 예.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진짜 자기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본인이 김태현 그렇게 변호사가 끌고 김종인 위원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김종인 그런가? 비대위원장이요.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왜냐하면 아니, 그건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지. 네.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했지.
비례대표만 이 당 저 당 5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야당을 뭐 끝까지 사랑할 거다. 그거는 내가 보기에 그냥 짝사랑이고 이분은 아니 들어봐. 것보다, 그러니까 정치 자체를 약간 즐기는 거예요. 사실 오늘 뭐 그럴 수 있죠. 끝난 다음에 나간다 그러잖아요. 일반 네. 정치인들은 안 그래요. 네. 여기 어쨌든 내가 뭐 지분 찾으려고 하죠. 네. 근데 이분은 어쨌든 뭔가 만들고 좀 잘 안 되는 정당을 살리고 우리가 뭐 M&A에서 뭐 살리듯이 기업 네. 회생 전문가 이런 비슷한 이미지인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한 당의 어느 진영에 대한 충성도는 내가 보기 없어. 음. 그러면 저도 뭐 사사보다는 3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네. 안철수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안철수하고 김종인이 가까워진 것도 그래서 가까워진 거예요. 박근혜 있고 이쪽에 민주당이 있었는데 제3의 후보 키워볼까 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네. 만났는데 그때 만나보니까 국회의원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뭐 이러니까 틀어진 거 아니에요. 그 후에. 네. 근데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을 만날 텐데 거기서 아마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아마 정치를 하되 이렇게 조언을 할 것 같아. 근데 그 윤석열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 많지 않아. 왜냐? 윤석열은 검사야. 천상 검사지 정치인 아니거든. 예. 정치도 해본 사람이 하고 하는데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말씀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손을 잡지 않으면 윤석열은 혼자 하기 어렵죠. 그럼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BGM 하나 깔아주시면 안 돼요? 예. 뭐. 노영심의 희망사항 뭐. 정리하고 깔아, 반박합시다. 깔아. 그렇군요. 깔아. 예. 마지막으로 예. 대선 이제 뭐 스타트 됐습니다. 예. 2022년 3월 9일인가요? 예. 스타트 됐는데 첫 번째 변곡점은 뭐가 될 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개월. 앞으로 3개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은 예. 민주당의 뭔가의 변화, 이 대선 위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전당대회거든요. 예. 그러면 3개월이면은 7월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되니까 그러면은 세팅이 끝나요. 야권 재편 과정에서. 그러네. 그럼 차기 지도부 누가 되냐? 윤석열 총장은 누구랑 손잡을 거냐? 음. 어떤 형태로 들어올 거냐? 이게 3개월 동안 다 정리가 되는 거라고. 어느 정도 기본 예. 세팅은. 예.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차기 3개월에 초기 승부에 누가 승기를 잡느냐. 승기를 잡는. 예, 이게 대선 거의 결정하는 거로 저는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도 얼마나 쇄신하느냐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예. 어떻게 리더십을 세우느냐 그것도 있고요. 아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친문이라고 하는 어떤 의원이나 이분들의 선택이 달린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노력을 할 것 같고 결국은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쇄신하느냐 그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4년을 지냈는데 자기 혁신과 자기 개혁을 할 때는 어떻게 할지 거기에 그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자기 피부를 다 드러내서 깎아버리는 거잖아요. 아픈 겁니다. 아픈 거. 예. 보인다? 변진섭의 희망사항 변진섭이- 언제적 노래야 저게. 예. 아, 끝곡으로 들으면서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